8개 혐의에서 7개는 무죄. 의원직을 지킨 윤미향 의원 1심 판결 받고 나오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 받고 개인 과태료 냈다는 의혹. 판사는 대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최근 댓글로 가장 많은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 곽상도 전 의원 판결 저희가 해드렸죠. 윤미향 의원 판결 내용 브리핑이 시급하다고 하셨고요. 자, 그 많은 의혹들이 왜 다 무죄인지 재판을 정리해 달라는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또 제가 해야겠죠. 자, 검찰이요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결과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무죄죠. 횡령 일부 유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벌금 1,500만 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끝나고요. 재판 끝나고 윤미향 의원은 이렇게 웃으면서 재판정을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실현한 거라 할 수 있겠냐,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 무죄가 아닙니다. 일부 유죄가 나온 거예요. 자, 1심 재판부는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는 일침을 날리기도 합니다. 자, 윤미향 사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게 떠오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온 후원금으로 개인이 갈비 사 먹고 마사지 받고 개인 과태료까지 냈다는 의혹.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재판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자, 제가 궁금해하는 아까 그 의혹들은 8개 혐의 중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 그러니까 후원금을 개인이 빼돌렸다는 거죠. 자, 검찰은요, 2011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217차례에 걸쳐서 정대협 혹은 정의연, 정대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게 나중에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두 단체가 완전히 다른 단체는 아니고 선후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거기에 들어온 후원금을 윤미향 의원 개인이 1억 35만 원어치를 썼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개인이 썼다. 횡령이라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자, 계좌 관리를 어떻게 했냐 보면 좀 의심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 윤미향 의원 계좌 문제된 게 지금 3개가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자, 2012년 3월에 윤미향 의원 명의로 계좌를 하나 개설합니다. 끝자리가 2978로 끝나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전쟁 중에 성폭력을 당한 전 세계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어요. 나비기금이라고 불리는데, 그 용도로 만드는데 그걸 윤미향 의원 명의로 만듭니다. 근데 이 계좌를 1년 뒤부터는 윤미향 의원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자, 회계 장부, 회계 처리, 장부 처리도 안 하고 지출 증빙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섞이는 거죠. 자, 0784로 끝나는 계좌도 비슷하게 쓰여지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00년 4월에 처음엔 본인 생활비 용도로 계좌를 만들었다가 그 똑같은 계좌를 나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해외 나갈 때 모금을 받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면 장례금, 조의금을 받는, 기부를 받는 그런 또 공적인 성격의 계좌로 또 씁니다. 같은 계좌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들이 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돈의 출처는 다 대부분 후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돈이 아니라 단체로 들어온 돈인데, 이게 나가는 돈들은 공적인 거, 사적인 게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좀 계좌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자, 후원금을 개인 명의의 여러 계좌로 썼으니 제대로 그 지출이 공적으로 썼다는 게 증명이 안 되면 그건 횡령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재판에 넘긴 건데, 재판부의 생각이 다릅니다. 판사는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썼다, 이걸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검찰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적으로 썼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뭔가 이상하다, 횡령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사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자,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게 2020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2023년 2월에 났어요. 지난달에.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모두가 궁금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재판부가요. 217차례 하나하나 그게 횡령인지 아닌지 다 따져봅니다. 윤미향 의원 반론 듣고 검찰 얘기 듣고 그래서 유죄 무죄를 하나하나 다 가립니다. 자, 대표적인 횡령 사례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윤미향 의원이 본인 과태료를 정대협 후원금으로 냈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자, 살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자, 윤미향 의원 명의로 된 하지만 정대협 법인 차량 승합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20일 오후 1시 5분 안국교차로 서울 안국교차로에서 그 차량이 과속 딱지를 뗍니다. 떼고 난 뒤에 4만 원짜리인데 정대협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 계좌로 이 4만 원이 흘러 들어가요. 검찰은 본인이 과속으로 딱지를 떼놓고 정대협 후원금으로 그걸 냈다라고 해서 횡령으로 이걸 재판에 넘긴 겁니다. 윤미향 의원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 나는 그 시각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에 있었는데 당시 부산교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강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연 자료를 증빙 자료로 냅니다. 자, 재판부는요. 다 들여다본 다음에 당시에 윤미향 의원이 운전한 거다.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자, 왜 거짓말이냐? 자, 4월 20일은요. 수요일이에요. 매주 수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낮 12시에 하거든요. 자, 이거 끝나고 오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과속 딱지를 뗐다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에요. 자, 윤미향 의원은 부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부산에 그날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봤더니 오후 6시 30분에 강연이 있어서 그때 내려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날 낮 12시부터 진행된 1227차 수요 집회에 윤미향 의원이 경과 보고를 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부산에 내려갈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그때 끊은 딱지가 뭔가 봤더니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과태료는 무인 CCTV, 그러니까 CCTV에 걸리는 걸 주로 과태료라고 해요. CCTV에 걸리면 운전자가 누군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주에게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반면 경찰이 이제 지나가다 과속하면 이렇게 불러서 끊는 딱지 있잖아요. 그 딱지는 범칙금이에요. 그거는 차 주인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그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운전자에게 부과가 됐다. 윤미향 의원이 딱지가 뗐다면 그건 그 차량 뭐 소유가 누구든 상관없이 윤미향 의원이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낸 게 범칙금이라면 자, 당시에 윤미향 의원이 운전을 하다가 딱지를 뗐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윤미향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거짓말로 해명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정대협 활동 중에 부과된 범칙금. 무슨 말이냐?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위반해서 딱지를 뗀 거기 때문에 정대협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횡령, 개인이 쓴 게 아니다라고 판결내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뭔가 검찰은 횡령이다라고 냈는데 윤미향 의원이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공적으로 쓴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흔히 말하는 뭐 알리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립이 되면 무죄가 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오래된 일이잖아요. 2011년 그러니까 뭐 한참 전이죠. 지금 2023년이니까 2011년 정대협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 계좌로 10만 1,000원이 이체가 됩니다. 이체가 돼요. 근데 검찰이 왜 이체된지를 몰라요. 확인을 못해요. 자, 윤미향 의원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러면
뭔가 개인 계좌로 가긴 갔어요. 근데 둘 다 기억이 안 나요? 재판부 판결이 뭘까요? 바로 무죄입니다. 이걸 개인이 썼다는 걸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기준을 뚫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이거죠. 자, 갈비. 할머니 후원금으로 개인 갈비 사 먹었다는 의혹. 이거였습니다. 2015년 7월 수원 가 땡땡 갈비집에서 체크카드로 27만 5천 원을 긁습니다. 그 27만 5천 원이 어느 계좌에서 나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개 계좌 중에 하나 0784로 끝나는 KB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윤미향 의원은요.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실수. 카드를 잘못 긁었다. 법원은요. 실수가 아니라고 봐요. 뭐 어쨌든 실수라도 일요일 주말에 집 근처, 본인 집 근처에서 사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횡령 맞다. 유죄 판결을 납니다. 자, 법원이요. 이게 실수로가 아닌 이유가 또 있는데 또 논란이 됐던 게 후원금으로 개인 이 발 마사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실제로 2015년 7월에 푸샵 땡땡점에서 9만 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 체크카드 결제 나간 계좌가 또 이 계좌예요. 0784 계좌. 윤미향 의원은요. 또 실수라고 합니다. 해명을요. 평소에 할머니들과 뭐 마사지, 목욕탕 이런 거 받으러 잘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요. 법원에서는 이때도 0784, 이때도 0784 반복되니까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거는 할머니들과는 도저히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다라고 해서 이 역시 유죄 판결을 냅니다. 이것도 있었어요. 발 마사지 받은 같은 날에 동물병원에서 돈을 씁니다. 자, 동물병원에서 18만 원 체크카드를 결제를 하고요. 그 계좌 역시 이 0784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애견 호텔에서 또 6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자, 윤미향 의원의 해명은 이래요. 자, 정대협 사무실에 집을 잃은, 길을 잃은 개가 한 마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구조한 후에 뭐 동물병원 가서 뭐 케어도 하고 구조도 하고 케어도 했다는 건데 자, 재판부는요. 이건 정대협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지출이다. 그래서 이것 역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냅니다. 자, 가장 뜨거웠던 논란 중에 이것도 있었죠.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 후원금으로 개인 세금까지 냈다. 종합소득세를 냈다. 언제냐면 2018년 5월 31일이에요. 정대협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 계좌로 가는데 그 명목이 종합소득세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후원금으로 개인 세금을 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횡령으로 재판에 건 거고 윤미향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 내가 정대협에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이 강의료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했으니까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기부까지 했는데 세금까지 내가 내면 너무하다 해서 정대협 공동대표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세금은 그 강의료에 붙은 세금은 기부를 했으니까 정대협에서 내자 그래서 보내줬다. 이게 해명입니다. 하지만 법원은요. 이유 불문하고 정대협이 개인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유죄 판결을 냅니다. 그런데요. 어쨌건 기부를 윤미향 의원이 본인이 정대협에 많이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실제로 재판부는 횡령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윤미향 의원이 기부를 했다면서 나중에 가명 참작 사유로 그게 인정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검찰은 217차례에 걸쳐서 1억 넘는 돈을 횡령했다라고 재판에 걸었지만 재판부 판결은 이렇습니다. 68차례 확 줄었죠. 1718만 원만 횡령한 걸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미향 의원이 이거 공적으로 썼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그게 다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자, 법률상으로는요. 벌금 업무상 횡령죄는 벌금 5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어요. 자, 재판부가 왜 1,500만 원을 선고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쭉 발표를 합니다. 자,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거는 자, 이 후원금이라는 게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이게 좋은 의도로 냈는데 그런 좋은 의도로 냈으면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이 거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에게 기대치를 생각하면 이렇게 제대로 관리 못한 거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질타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한 건 아닌 것 같고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기여를 한 것, 아까 기부 같은 거 한 적이 있고 또 주변에서 선처를 호소해서 1,500만 원 선고를 합니다. 윤미향 의원은요. 요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한 푼도 횡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2심에 항소를 했고 검찰은 이거 맞다라고 해서 똑같이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8가지 혐의나 걸어서 재판에 넘겼는데 요거 하나 유죄를 받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났을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항소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항소를 했어요. 제가 재판부 판결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다 무죄를 난 이유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으나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검찰이라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일까요? 당시에 재판에 넘긴 건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죠. 자, 똑같은 검찰이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아마 새로운 검찰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검찰은 대체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궁금하십니까? 내일 이 시각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오늘처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